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학기 도형 파트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거 도형의 성질들 나머지 다시 복습해보자. 자, 어제는 삼각형 합동 얘기해가지고 좀 나중에 배웠던 거 했었는데 오늘은 더 원론 훨씬 이전에 배웠던 거 얘기해보자. 그래서 첫째, 각이 같아지는 조건 해가지고 우리 이름 들어본 거 있지. 맞꼭지각, 동의각, 엇각 하는 얘기들. 이게 앞으로 도형을 다룰 때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거든. 자,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자. 이 세 가지 각은 전부 다 평행선하고 관련이 있는데 맞꼭지각은 일단 직선이 두 개. 요렇게 두 개의 직선이 어디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각이 몇 개 있냐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각이 총 4개가 만들어지지. 4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40도라면은 여기도 몇 도일 수밖에 없다? 40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아진다라는 건데 맞꼭지각은 마주 보는 꼭지각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려울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동의각. 이 녀석은 평행선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 요렇게 평행선이 두 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 평행선에 대해서 또 다른 선이 하나 그어졌을 때 똑같은 위치에 선택한 거. 여기 만들어진 4개의 각 중에서 위쪽에 있는 각, 여기 만들어진 4개의 각 중에서 위쪽에 있는 각. 얘네 둘의 크기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동의각의 성질이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45도라면 여기도 몇 도일 수밖에 없다? 45도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 왜 평행선이 아닐 때는 동의각이라고 안 부르나요? 이거 나중에 가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평행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이 각들도 사실 동의각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경우는 얘네 둘이 크기가 같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크기가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다? 평행선에서 또 하나의 선이 그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두 개의 각. 이게 있을 때 우리는 크기가 같아진다. 동의각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나중에 약간 복잡하게 응용되는데 어떻게 응용될 수 있냐면은 얘네 둘이가 평행한지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각을 구했더니 얘가 45도, 얘가 45다. 둘이 각이 같단 말이지. 둘이 각이 같다면 이 두 선이 뭐 하다고 할 수 있다?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이 평행한지를 구하시오 하는 평행선 증명 문제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만 놓자. 너희 레벨에서 안 나오니까 걱정 말고. 자, 마지막으로 엇각. 이것은 엇갈려 있는 각이라는 느낌인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평행선을 그는다. 자 쓰니까 편하네, 선긋기. 그래서 아이 걸린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지. 이야, 선생님 똑똑해요. 나 똑똑해 볼래. 자, 요렇게 돼 있고 아까하고 똑같이 평행선 위에 직선이 하나 더 엇갈려서 걸려 있을 때 이때 동의각은 서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동의각이었다면 엇각은 그게 아니라 엇갈려서 있는 위치.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이런 녀석이 엇각으로서 같아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8도라면 여기도 38도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은 여기가 38도고 얘네 둘이가 평행선이라면 동의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몇 도가 돼버리고 38도가 돼버리고 또 여기랑 여기는 무슨 관계가 된다? 두 직선이 교차하고 있는 맞꼭지각이 되게 되니까 얘도 당연히 38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이 같은 거에 가해서 쓰여지는 주로 나오는 게 요 세 가지 성질. 그리고 동의각, 엇각은 평행선에서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각형의 성질에서도 많이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과 각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삼각형의 각이라고 뭐 별 대단할 게 있나요? 별로 대단할 거 없고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뭘 잘 그려버릴까?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삼각형은 각이 3개니까 삼각이겠죠. 그래서 각은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각의 크기를 A, B,
C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의 각의 첫 번째 특징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무조건 얼마 나온다? 180도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삼각형은 안에 있는 각을 다 합치면 180도가 나온다라는 건데 왜 그렇나요? 하니까 방금 동의각과 막곡지각 배웠죠. 배운 김에 복습한 김에 다시 해보면 밑변하고 평행한 선을 아잉 하고 그어보게 되면은 이때 특징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각? 억각으로서 같은 각이 되어버린다. 얘하고 얘도 무슨 각? 억각으로서 같은 각이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요에서 봤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셋이 합치면 뭐야? 그냥 직선이지요. 그러니까 몇 도다? 180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의각, 막곡지각, 꺾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증명 같은 거 하는데 많이 쓰게 된다. 그런데 이때 삼각형의 안의 각의 크기가 합쳐서 180도다라는 거 말고 쓰이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바로 뭐냐 하니까 삼각형의 선을 선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선이다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연장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쭉 그어져 있다고. 쭉 그어져 있게 되면은 이때 요 삼각형의 선분이 만나갖고 생기는 각은 여기 각 C가 보이지. 각 C가 보이지만 각 C의 바깥쪽에도 각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C'라고 본다 치면 이때 C를 뭐라고 하느냐? 삼각형 안의 각이라고 해서 내각이라고 말하고 내각. 요 바깥에 있는 C'는 삼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에서 생긴 각도지만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어서 외곽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네요. 자, 그 다음에 재미난 성질이 하나가 더 생긴다. C하고 C'하고 합치면 몇 도일까? 당연히 180도겠지. 왜? 합쳐서 직선 하나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 아까 배웠듯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합쳐서도 몇 도다? 180도다. 그래서 우리는 C 다시 더하기 C를 해도 180도 나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도 180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누구랑 누구랑? A 더하기 B랑 C 다시랑 값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다시는 A 더하기 B 한 외곽의 크기는 삼각형의 안에 나머지 두 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식이 한 가지 더 만들어집니다. 네, 똑같이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 밖에 있는 각을 외곽 A 다시라고 잡게 되면 A 다시는 뭐가 된다? B 플러스 C가 된다. 선생님 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뭔데? 지금 외곽이라는 게 여기서는 옆으로 살 거고 여기서는 밑으로 껐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끄갖고 여기를 외곽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여기도 외곽이다.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나 직선 두 개가 교차했으니까 막꼭지각이다. 그래서 이쪽을 외곽으로 보건 이쪽을 외곽으로 보건 간에 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어느 쪽을 외곽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하면 한 가지 얘기가 더 나옵니다.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자, 이 중에서 제일 예쁜 녀석은 누구다 하니까 보통 직각 삼각형을 다루게 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성질이 많아가지고 2학기 땐 계속 보게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뭐냐? 다들 잘 알고 있지? 삼각형의 세 개의 각 중에서 한 개가 몇 도를 이루는 거? 90도를 이루고 있는 거. 그래서 직각은 이렇게 90도로 표시하는 사각형 모양으로 각을 표시해 주게 되고, 이때 예각 삼각형은 90도가 안 되는 것, 둔각 삼각형은 90도가 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둔각 삼각형부터 그려보면은 둔각 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90도를 넘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게 둔각 삼각형. 선생님 왜? 그러면 얘는 직각은 한 각이 90도고 둔각은 한 각이 90도보다 큰 느낌, 뭐 얘는 한 120도쯤이었다고 생각하자. 큰 느낌이니까 그러면 예각은 한 각이 90도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아니지. 왜? 자, 예를 들어서 얘가 90도였다고 치면 삼각형의 각의 크기는 180도였으니까 나머지 합쳐갖고 얼마가 나와야 될 거다? 90도가 나와야 될 거다. 그래서 뭐 여기는 한 60도, 여기는 한 30도 이런 느낌으로 찾을 수 있다면, 여기가 120도였다면 합쳐서 180도 나오려면 합쳐서 60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여기는 한 40도, 여기는
20도 그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알 수 있는 거, 한 각이 90도보다 크다는 소리는 나머지 각들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더라. 당연하잖아. 삼각형 각 3개 합쳐서 180도인데 하나가 90도 절반보다 크면 나머지 전부 다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한 개의 각이 90도, 둔각삼각형은 한 개의 각이 90도보다 큰 거지만 예각삼각형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아이고 정신가. 자, 예각삼각형은 세 개의 각이 전부 다 90도보다 작은 삼각형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 부러졌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각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해서, 사각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배운 사각형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 일단 첫 번째, 그냥 사각형, 아무런 성질도 없는 거 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사각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도 다 다르고 변 길이도 다 다르고 서로 평행하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그냥 막 이런 류의 사각형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사각형의 변 4개 중에서 2개가 뭐 하다면 평행하게 된다면, 2개가 평행하게 된다면 나머지 변에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이런 도형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경우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더라?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제껴놓고 세 번째, 평행사변형. 자, 그래서 평행이 하나 끼어졌을 때 사다리꼴이라고 말했다면 평행사변형은 이제 평행이 몇 개? 2개 생기는 거. 그래서 한 쌍이 평행하면서 그 한 쌍뿐만 아니라 다른 한 쌍도 평행한 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게 된다?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왔었지요. 자, 하여간 선생님 왜 평행사변형은 평행이 몇 개? 평행 2쌍이잖아요. 2쌍이고 사다리꼴은 평행이 몇 쌍? 평행 한 쌍이잖아요. 한 쌍이.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평행이 2쌍 가지고 있는가? 2쌍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쌍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한 쌍도 평행하다고 볼 수 있지. 그럼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인가요? 맞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의 일부로서 그 중에서 특히 평행이 2쌍인 녀석, 더 많은 녀석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자세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이 더 뭐하다? 큰 범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은 뭐냐 하니까 각이 4개가 전부 다 같은 사각형이라고 말하게 되지만 사실 사각형의 안에 각의 크기, 4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더라? 360도더라고. 선생님, 사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은 왜 360도인가요? 이유는 간단해. 마이크가 건드리네. 자, 사각형의 크기가, 각의 크기가 합이 360도인 이유는 사각형은 중간에 선을 하나 쭉 그어주게 되면 뭐가 된다? 삼각형 2개를 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 안에 각의 크기 180도, 요거 합쳐서 180도. 그래서 몇 도? 360도. 선생님 그러면 오각형도 마찬가지인가요? 오각형은 삼각형 3개를 붙여서 만들게 되니까 180도가 3번 해서 540도. 육각형, 칠각형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개의 각이 360으로 똑같대. 그러면 한 각의 크기는 360을 4로 나눠주면 되겠지. 몇 도다? 90도다. 그래서 4개의 각이 전부 뭐인? 직각인 사각형. 그게 직사각형이다. 아임 직각, 아임 직각, 아임 직각, 아임 직각.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넓이 구하는 건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런데 각이 4개가 같다라고 말하면 쌤, 왜 각만 중요시 여기나요? 각 말고 변도 같아지면 안 되나요? 그래, 그러면 변이 같은 사각형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각은 안 같은데 변의 길이가 4개가 똑같은 사각형. 아잉, 나 길이 같아요 하고
만들어지는 것. 이 사각형을 뭐라고 부른다?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덤으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 어차피 앞에서 해봤듯이 마름모는 4개 변의 길이가 같지만 길이가 같다 보면 둘이 뭐하게 된다?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도 되거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처럼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뭐냐? 요렇게 사각형을 잘라가지고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고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인다고 보면 무슨 꼴이 된다? 직사각형 꼴이 된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지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여기 안에 있는 십자선을 그었을 때 와, 그 사이 5분 지나나? 여기 길이 곱하기 여기 길이, 즉 두 대각선 중에서 한 대각선과 나머지 대각선의 절반을 곱한 것이 넓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 A이고 세로 길이가 B였다고 생각하게 되는 넓이는 A 곱하기 2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직사각형은 당연히 뭐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되고 사다리꼴도 된다. 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 되고 사다리꼴이 된다. 다만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 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진 않고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되지도 않아. 실제로도 그림 보면 직사각형 뭐돼? 내변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없지. 마름모 딱 봐도 이 각이랑 이 각 크기 다르지요.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은 뭐냐? 얘네들의 성질을 합친 거. 그래서 내변의 길이도 같고요, 내각의 크기도 같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정사각형은 마름모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고 사다리꼴도 되고 모든 성질을 다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한테 제일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 도형이 2학년 때는 마름모하고 평행사변형이겠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 성질이 더러운 게 많거든. 자세한 건 2학기 때 배우도록 합시다. 이걸로 도형에 대한 초등학교 내용 복습은 끝. 올 수업은